해볼게요. 자, 그래서 화학솜이나 노끈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여기서 네모할게요. 그리고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어요. 그지? 자, 그러면 다시 페트병은 재활용된 페트병이 결국은 페트병이 되지는 못하고, 그죠? 화학솜이나 노끈으로 바뀐다. 화살표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되지 못하는 여기 조금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 태우거나 매립장에 묻어요. 그지? 근데 이것도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에 국한된다라는 거죠. 가로 열어드릴게요. 수거된 플라스틱에 국한된 이야기야. 그지? 화살표로 연결. 자, 그러면 수거되지 않은 애들은 어디냐? 산과 들에 아무렇게나 묻히거나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다 결국은 바다로 간대요. 그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 결국 바다로 가는 거예요. 자, 다람당 같이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플라스틱의 장점을 여러 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플라스틱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썩지 않는다. 자,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시간이 500년 걸리는데 지금 플라스틱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만들어진 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고 아직 그대로 어딘가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을 많이 재활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거의 100% 재활용되지 라는 생각에 아주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단점, 재활용이 되더라도 많은 양이 되진 않는다. 왜? 플라스틱의 재질이 다 다르고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재질과 다른 종류로, 자, 그래서 많이 안 타는 거죠. 재질별로 선별하기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진 용기류, 그렇지? 그런 아이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재활용될 수밖에 없고, 페트병도 결국은 화학솜이나 노끈,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페트병으로 재활용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활용되지 않은 것은 매립장이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도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에는 해당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이리저리 묻혀있거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와서 어떻게 된다? 오염, 그치?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잘 해보세요. 본문 내용에서. 자, 그러면 넘어가서 봅시다. 미국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크리스 조던이 촬영한 사진, 충격적인 사진이 있어요. 충격적인 사진 내보니까 어떤 사진이냐. 자, 엘버트로스가 죽어 있었는데, 그치? 엘버트로스가 죽어 있는 사진이었다. 그치? 그 몸에 플라스틱 뚜껑과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죽은, 그치? 그 사진이 굉장히 충격을 줬다라는 거죠. 지금 화살표로 연결할게요. 자, 미드웨드 섬이라는 게 있는데, 자, 미드웨이 섬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미드웨이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이름처럼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이 섬에는, 그죠? 이 섬이 문제점이 뭐냐면, 미드웨이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람 따고서 모이는, 그죠? 모이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인 줄 알고 착각해서 먹은 거죠. 바다를 떠다니는 동안 단단했던 플라스틱 쓰레기는 깨지고 닳아서 작은 크기로 부서진 채 물속을 떠다니고요. 저기 여기 한번 밑줄 내놓을게요. 미안해요. 자, 요걸로 다시 할게요. 화살표는 안 해도 돼요. 밑줄. 부서져서요. 물속을 떠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삼키면서 이제 같이 꿀꺽 삼키는 거죠. 그지? 그래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엘버트로스가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렸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네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엘버트로스가 죽은 이유를 추측하는 거죠. 자, 플라스틱의 또 다른 멸종 위기 종인 붉은 바다거북. 자, 여기서 여기는 자, 멸종 위기 사례가 하나 나온 거예요. 엘버트로스라고. 그지? 여기다 사례 1 쓰면 되고. 자, 이번에는 붉은 바다 거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사례 2네요. 예시가 제시되어 있어요.
산란기를 맞은 바다 거북이 많으면 한 번에 100개가량의 알을 7번까지 낳는데요.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은 모래 구덩이에서 나와서 6cm가량 자랐을 때 바다로 떠났다가 30년이 지나야 자신이 헤었던 바다를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돌아올 확률이 5000분의 1이래요. 근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낮은 바다 거북의 생존율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 뭐가 문제가 있냐 여기 나왔네요.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 풍선들의 쓰레기를 해파리와 같은 먹이로 착각해서 삼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런 다음에 소화되지 않는 쓰레기를 먹은 바다 거북은 결국 영양분을 흡수하기는커녕 여기 밑에 바로 밑줄 할게요. 화학물질만 몸속에 쌓여서 다시 지우고 올게. 그래서 이상행동을 보이고 껍질이 약한 알을 낳거나 죽기도 한다 라고 해서 여기 플라스틱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결국은 바다 거북의 생존율을 낮추고 있다는 거죠.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는 해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012년 8월 제주 김영 앞바다에 사는 뱃머리 돌고래가 또 문제가 됐네요. 여기에 사례 3이네요. 바다 밖으로 떠밀려 왔어요.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죠. 해양경찰과 지역 주민들은 마르고 기운이 없는 돌고래를 치료를 했지만요. 결국 죽고 말았고요. 사람들이 돌고래를 부검을 했는데 돌고래는 근육량과 지방층이 부족했고 팽창한 위에는 비닐과 엉킨 끔치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물질 때문에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뱃머리 돌고래가 죽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밑으로 다시 볼게요. 자,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는 결국 다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잘게 부서져서요. 그죠? 그 다음에 새와 바다 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피해 1. 그 다음에 자연경관을 해쳐요. 그래서 관광사업에도 피해를 주고요. 피해 2. 그 다음에 선박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피해 3.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죠?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물고기 내장이나 굴에 유입이 돼서 우리의 식탁으로 오르고요.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게 피해 4네요. 자,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 다시 정리하면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요. 관광사업에도 피해를 주고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요. 결국은 우리에게 또 유입이 돼서 우리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까지라고 했으면 이제 결론 부분이죠.